네, 클린 코드를 이제 클린하게 만드는 리팩토링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클린 코드가 무엇인지 살펴봤고, 또 구현 단계에서 클린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작성해야 되는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기존의 레거시 코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된 코드가 있는데, 이 작성된 코드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클린한 구조로 클린한 코드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리팩토링 기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팩토링의 정의는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겉으로 보이는 동작의 변화 없이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리팩토링을 하는 목적에는 이제 겉으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소프트웨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수정하기 쉽도록 만드는 거가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왜 리팩토링을 하냐면요. 코드의 구조가 망가진 효과가 이제 누적이 됩니다. 앞에서 그 장표를 보여드린 예서처럼 시간이 갈수록 변경에 대한 비용은 올라가고 반응의 속도, 변경을 적용해주는 속도는 이제 어, 낮아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기술 부채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팩토링 해주지 않고 기존의 코드가 꼬여 있는 상태로 계속 미뤄두게 되면은 이제 코드 구조가 망가지는 효과가 누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래서 이제 리팩토링을 해서 어, 중복되는 곳을 제거해서 이제 코드가 오직 한 곳에만 있도록 하나의 코드만 있도록 하는 거가 이제 리팩토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기 쉽게 되겠습니다. 언제 리팩토링을 하느냐? 세 번 중복되는 코드를 본다거나 아니면 세 번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이 수정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했으면 그런 삼진 규칙에 의해서 이런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리팩토링을 해야 될 시기가 됐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코드 리뷰를 통해서 이런 리팩토링의 소요를 식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이제 배드 스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어, 어느 부분, 전체 소스 코드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손을 대줘야 될지를 어, 식별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배드 스멜이 되겠습니다. 배드 스멜은 이제 크게 5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고요. 먼저 이제 블로터 배드 스멜은 함수라든지 클래스를 너무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개발자 누구도 손을 대기 꺼려하는 그런 상태에 됐을 때 이제 블로터 배드 스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조치하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면은 이제 기술 부채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겠죠. 이런 예로는 이제 함수를 엄청 크게 만든다거나 클래스를 이제 크게 만드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기본 자료형을 이제 고집해서 오브젝트라든지 이렇게 써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장황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함수의 긴 파라미터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블로터 배드 스멜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배드 스멜의 카테고리로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 어뷰저 OOP 개념을 오남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원리를 불완전하거나 잘못 사용해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예로는 이제 스위치 스테이트먼트 해서 스위치 케이스 문이 길게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if else 문이 계속 if else 내에 또 if else가 나오고 이런 코드가 보이면 이게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 어뷰저 배드 스멜이 되겠고요. 템포러리 필드 임시로 만든 필드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리피지드 비퀘스트라는 것은 이제 상속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 하위 클래스에서 봤을 때 상위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그런 기능 중에 안 쓰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메소드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 또 그것도 재정의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면 이제 코드가 이제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것을 이제 리퓨즈드 비퀘스트 그 배드 스멜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로는 이제 변경을 막는 체인지 프리벤터스 배드 스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중 한 곳을 바꾸면 이제 여러 부분에 수정을 해줘야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변경의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케이스로는 이제 다이버전트 체인지가 있겠고요. 샷건 서저리, 뭐 다중 상속 이런 케이스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이버전트 체인지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클래스들이 있으면 이 클래스들의 어떤 것이 변경되더라도 요 클래스의 변경을 유발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다중 변경이 되겠습니다. 산발적인 변경이 이제 다이버전트 체인지가 되겠고, 요런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요 클래스가 하나 변경됨으로 인해서 요 클래스도 수정해 줘야 되고 요 클래스도 수정해 줘야 되고 요 클래스도 수정해 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요것들은 이제 마치 산탄총 같이 한번 변경이 트리거링 되면은 여러 클래스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제 산탄총 수술, 산탄총 샷건 서저리 그 배드 스멜이 되겠습니다. 뭐 다중 상속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로는 디스펜서블, 불필요한 코드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가 이제 디스펜서블 배드 스멜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불필요한 코멘트가 여기저기 그 기술이 되어 있다라거나 아니면 중복된 코드가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온다. 또 레이지 클래스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클래스가 이제 덩그러니 작성되어 있다거나 데이드 코드 전혀 실행되지 않는 그런 코드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이제 스페큘러티브 제너럴러티는 이제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음, 나중에 어떤 하위 클래스가 요 기능을 사용하겠지, 지금은 쓰지 않지만 나중에는 요 기능을 쓰겠지 하고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스페큘러티브 제너럴러티 배드 스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플러 배드 스멜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간에 과도한 결합이 낳는 배드 스멜이 되겠고요. 피처 MB 또는 inappropriate intimacy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속하지 않는 그 메서드임에도 불구하고 타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가져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른 클래스의 기능을 이제 부로워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 클래스랑 요 클래스가 이제 커플링이 되게 되겠죠. 예, 결합도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 체인, 여기서 메시지 이렇게 보내고 여기서 또 다시 다른 클래스로 메시지 보내는 이런 메시지 체인이나 미들맨은 이제 중간에 아무 일 하는 거 없이 여기서 온 메시지를 다른 클래스로 바이패스하는 거가 이제 미들맨 배드 스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로 이제 배드 스멜을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주고 해결하고 없애주는 거가 이제 리팩토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드 스멜만 해도 지금 여기서 20가지가 넘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요것들을 각각 해결하는 리팩토링 기법도 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각각의 배드 스멜 카테고리별로 하나 정도의 배드 스멜을 알아본 다음에 요 배드 스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리팩토링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블로터 배드스멜 카테고리에서 프리미티브 옵세션 배드스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자료형이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 뭐 인티저, 롱, 플롯, 더블 같이 이제 기본형 자료형만 고집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가 이제 프리미티브 옵세션 배드스멜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작업도 이제 기본형만 사용해서 쓰고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이제 상수 변수들이 이제 다량으로 생기게 돼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인티저
범위에 있는 변수가 나중에 일이 생겨 좀 더 큰 범위의 롱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 인티저 변수로 선언된 것을 다 찾아줘서 롱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변수가 묶음으로 해서 하나의 의미로 다뤄질 때가 있습니다. 뭐 포지션이라고 예를 들어보면요. 포지션 안에는 이제 레터튜드와 롱기튜드, 예, 경도 위도의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요걸 묶음으로 해서 요 오브젝트로 다루면 좋은데 이렇게 레터튜드랑 롱기튜드를 플롯 값으로 해서 이게 따로따로 하면 항상 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런 이제 배드 스멜을 해결해 주는 기법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 introduce 파라미터 이제 오브젝트는 이런 기본형 변수들을 묶어서 이렇게 오브젝트로 선언을 해줘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replace data value with 오브젝트는 요 변수를 오브젝트로 아예 빼는 겁니다. 이렇게 커스터머 오브젝트로 빼서 사용하는 거가 이제 replace data value with 오브젝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리팩토링 기법은 이렇게 혈액형이 있는데 혈액형에 대해서 이제 기본형 인티저형으로 다루기보다도 요것들을 묶어서 오브젝트로 빼내고 있죠. 이렇게 오브젝트로 빼내서 묶음으로 다뤄주는 거가 이제 이런 리팩토링 기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레이에 대해서도 어레이 기본형 스트링형 어레이에 대해서도 이거를 이제 퍼포먼스라는 오브젝트로 빼가지고 이제 다뤄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모호하게 되고 클린하지 않은 배드 스멜을 해결해서 깔끔한 구조로 바꿀 수가 있는 리팩토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 오브 유저 OOP 개념을 오남용했을 때의 이제 그런 배드 스멜 케이스로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를 보겠습니다. 과도하게 스위치 케이스문을 쓴다거나 긴 그리고 if else 문이 또 중첩돼서 있는 과도한 if else 문을 썼을 때에 이제 이런 배드 스멜이 되겠습니다. 드물게 사용하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이 이제 객체 지향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f 문이 어떻게 이제 if 문하고 스위치 문이 있을 때 어떤 기능을 하나 추가해야 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봐야지 된다라는 거가 이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요게 이제 스위치 문이나 if 문이 되겠고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케이스 문, 그다음에 if else 문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하나하나 기능들이 수행된다고 하면은 요런 케이스문에 붙어 있는 요런 하나하나가 오브젝트의 성격을 이제 띠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 코드 하나를 더 꽂으려고 했을 때 기존에 어떤 게 꽂혀 있는지를 다 살핀 다음에 이제 신규로 꽂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오브젝트 단위로 나눠졌을 때 신규의 장비 오브젝트가 나오더라도 이제 가독성이라든지 그런 클린한 상태에서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리팩토링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replace conditional with polymorphism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을 때 이제 버드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유럽산이냐, 아프리카산이냐, 노르웨이산이냐에 따라서 다른 행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케이스문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여기에 덕지덕지 또 다른 케이스문이 이제 붙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지 않고 각각을 이제 오브젝트로 상위에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뽑아내고 그 하위에 상속을 받아서 유럽산, 아프리카산, 노르웨이산, 그 다음에 뭐 동양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가 유연해질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바꿔주는 게 기능은 그대로 두면서 구조를 바꿔주는 거가 이제 replace conditional with polymorphism 리팩토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경을 막는 배드 스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샷건 서저리를 알아볼 텐데요. 하나의 클래스 변경이 다른 클래스들의 작은 변경을 유발했을 때 이제 샷건 서저리 그 배드 스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단일 책임 하에 있어야 할 기능들이 여러 클래스에 이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샷건 같이 이렇게 한번 이 클래스의 변경의 소요가 여러 클래스의 변경을 유발했을 때 이런 배드 스멜이 나타난다라고 하겠습니다. 해결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여기 관련 없는 클래스들을 다 뽑아내서 어, 성격에 맞는 기능으로 모아주면 되겠죠. 이쪽은 이쪽 클래스로, 오른쪽은 이쪽 클래스로 다 모아주면은 이런 사건 서저리 배드 스멜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리팩토링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 클래스에 있으면 원래는 클래스 2에 있는 메서드인데 클래스 1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변경을 유발하게 되니까 요 메서드를 이제 원래의 기능을 하는 클래스 2로 이제 옮겨주는 거가 이제 move 메서드가 되겠고요.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멤버 변수도 move 필드를 통해서 원래 클래스가 갖고 있던 변수로 옮겨주는 거가 move 필드 리팩토링 기법이 되겠고요. 인라인 클래스는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 기능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클래스로 선언을 해주는 거가 이제 인라인 클래스 리팩토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불필요하게 분더더기가 많은 디스펜서블 배드 스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듀플리킷 코드가 되겠습니다. 듀플리킷 코드는 이런 그 중복된 코드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가장 많이 쓰는 키보드 뭐 컨트롤 C랑 컨트롤 V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중복된 코드가 나타날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중복 코드가 나타날 배드 스멜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나쁘냐, 왜 문제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같은 기능을 하는데 조금씩 다른 코드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코드에 대해 수정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이런 코드를 모두 찾아서 이제 바꿔줘야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중복 코드가 여기에도 있고 어떤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이 코드는 또 여기에 똑같은 코드가 있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고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 코드의 수정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 중복된 코드들을 다 찾아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공수가 더 많이 들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예전에 제가 그 개발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요. 개발하고 워게임이 잘 돌아갔습니다. 잘 돌아가다가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크래시가 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해서 수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정을 하고 나서 뭐 몇 시간, 며칠간은 잘 운영이 돼요. 운영이 되는데 요 부분을 또 만나게 되면은 요쪽 부분에서 다시 크래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임기응변식으로 요런 그 크래시가 날 곳을 남겨두면서 이제 계속 그 생활을 하게 되고요. 언제 이제 이런 크래시가 또 발생할지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이제 시간을 갖고 리팩토링을 하면은 요런 이제 중복되어 있는 소스들을 다 찾아서 이제 한 곳에 모은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 이것과 연관된 여러 클래스들이 이제 안전하게 수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거가 해주는 기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리팩토링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풀업 컨스트럭터 바디라는 이제 기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변수명이 계속 중복이 된다. 하위 클래스에 이 변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런 변수가 나오고 이런 변수가 나올 때 요것들을 이제 상위 단에 슈퍼로 옮겨주는 거죠. 요 네임하고 아이디를 슈퍼에 옮겨줌으로써
여기서만 변경이 일어나면 변경을 수행해주면 하위 클래스들이 다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가 이제 풀업 컨스트럭터 바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xtract class라는 리팩토링 기법은 요 텔레폰 넘버라는 것을 이제 아예 객체로 뽑아내서 요것과 요 메서드를 객체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퍼스는 get 넘버를 호출하게 되면은 요 함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가 이제 extract class 리팩토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커플러. 클래스들끼리 이제 간섭이 심하게 발생하는 이제 커플러 배드스멜 중에 이제 미들맨 배드스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제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의 책임을 하는데 아예 책임이 없고 이제 위임만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미들맨 배드스멜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메시지 체인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이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로 다이렉트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 미들맨이 있으면서 이 메시지를 받아서 바이패스 하게 되는 코드들을 보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과도한 이제 커플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요 미들맨들을 다 제거를 해주면은 되겠죠. 구체적인 리팩토링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리무브 미들맨이라는 리팩토링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클래스에서 디파트먼트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호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퍼슨이 중계를 해주는 코드를 발견했을 때 이 미들맨을 삭제를 해가지고 빼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클래스가 다이렉트로 이제 디파트먼트로 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바꿔주는 거가 기능은 그대로 두면서 구조를 바꿔주는 거가 이제 리무브 미들맨 리팩토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레거시 코드에 대해서 이제 기능을 바꾸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고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 유연하게 만들고 클린한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기법을 이제 리팩토링 기법으로 해서 이제 잠시 안내를 드렸고요. 첫 시간에 이제 클린 코드의 정의, 그 다음에 클린 코드가 왜 필요한지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 단계에서 그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레거시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를 어떻게 하면 클린한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1시간 동안 이렇게 클린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업에서 직장에 다니시는 이제 학우 분이든지 아니면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실 분도 이런 클린 코드 기법을 숙지하시고 현업에서 아니면 졸업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이제 적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기초 체력이 튼튼해져서 이제 나중에는 더 큰 아까 첫 시간에 나왔던 이 소프트웨어의 장인들 같이 이제 성장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준비한 거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토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